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날라오면서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감시를 받고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반응 어떨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가족들이요 우리 무사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사하게 도착하면요 박수치죠. 잘 갔다. 이 힘든 땅에서 잘 떠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저희처럼 이제 한국에 이렇게 오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굉장히 힘들고 공경에 처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일단 북에 있는 가족들이요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돈도 좀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요 굉장히 거기서 부유하게 사십니다.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네. 자, 돈을 보내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분들 또 저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끼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송금이 되긴 하는데 자, 북한과 한국의 그 환율 차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0만 원 보내잖아요. 북한에 가서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죠. 자, 북한 당국에서 이걸 왜 그만 안 두게,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왜 이거를 저지를 안 하냐? 일단 북한에서는 나름 그래도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돈이 들어가면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돈이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안보리라든가 북한의 지금 대북 제재 이런 거는 다 위반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손가락 빨고 있다고 지금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감시가 좀 느슨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가족들이요 우리 한국의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도 있어요. 이제 북한에는 그 항일투사, 그러니까 백두산 줄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북한에서는 선호 대상, 그러니까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3대째 걸쳐 내려오면서 이제는 국가에서 뭘 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못 살아 잘. 옛날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가족을 이제 한국으로 보낸 사람들 한라산 줄기라는 어떤 새로운 말이 생겼어요. 우리가 또 한라산 쪽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한라산 줄기가 있는 가족들은 우리가 보내주는 돈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고 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 결혼할 때 이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결혼하는 그런 어떤 스펙 중에 하나였다고. 굉장히 그 금수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요 북한 당국이 크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니까 너무나도 좋아했고,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좀 터졌어요. 얼마 전에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됐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뭐 남북 연락사무소 막 폭파하고 그리고 삐라 막 날린다고 하고 서로가 난리 났는데, 그래서 그 어떤 단체가 북한으로 이제 삐라를 날렸는데 그거 이제 발끈했잖아요 북한이. 그걸로 발끈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지금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그 북한 사람들 볼 땐 선망의 대상이고 또 북한 당국, 북한 그 경찰들도 감시를 안 하면서 또 느슨하게 하면서 돈도 좀 받아 챙기고 이랬는데, 이제 이 탈북민들의 가족들,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감시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연락도 안 되고 송금 절대 일절 안 되고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지금 엄청난 공경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한테도 직접적인 피해가 미쳤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이랑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이제 안 됩니다.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심지어는 저희를 이제 남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어디 잡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지금 너무나도 지금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북에 있는 가족들 굉장히 그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사실 저희도 이제 한번 이렇게, 저도 이제 심지어는 아버지가 한국에 갔다라는 사실을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고 전화도 하면서 아버지 잘 갔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서 정보도 조금 주고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은 또 어떤지를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북한이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내려와서 이제 탈북민 가족들을 정말 빡세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좀 자유롭게, 북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거는 이제 그 집 주변을 나가서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몰래 전화를 쓴다던가 이런 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북한 자금내 안에서 사용하는 전화 이런 것도 다
도청이 되고 다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예전에 뭐 가족이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했고 연락을 하다가 야 올래? 그럼 갈게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거의 다 북한과 중국이 폐쇄가 됐어요. 지금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중국으로 넘어와서 정보를 얻어갈 수도 없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가족 중에 중국으로 와 몰래 도강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중국에 오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중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막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북한 당국이 대북 비라 때문에 이렇게 발끈하는 통에 아예 연락 두절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되고 두절된 게 아니라 탈북민들 가족들까지 연락도 두절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저희도 이제 탈북민들이 2010년 초반에 하나들 이제 미디어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북한 당국이 이제 남한에 간 가족들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북한에서도 다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보고 있고요. 아마 북한에도 좀 유튜브 공식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속해서 다 봅니다. 하지만 처벌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는 가족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굴 다 공개하고. 저희보다 더 이제 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와서도 이제 얼굴 다 공개하고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북에 남아있는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시점부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삼엄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가족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서 굉장히 이 자리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한테 웃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족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제가 누구 웃기고 앉아 자빠졌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컨텐츠는 사실 팩트만 전달하다 보니까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보시고 남북 관계 하루빨리 좀 나아지면서 남북이 좀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바래요. 가족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